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거대 여당이 된 집권 세력이 이젠 독주를 넘어서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5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길이 훤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아무거나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시행령이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니까요,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이렇게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또 부패 범죄에서 3천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이건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는 범죄라든지 이런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다, 이 이유를 대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사가 당연히 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추미애 장관 하는 거 보면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은 앞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는 아예 손도 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권을 향한 수사는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음 달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 예정인데요. 3급 이상 공무원 등 이런 최고의 공무원 수사, 이거 검찰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4급만 수사라 그랬잖아요.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하니까 검찰은 손을 못 대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수사할 게 없어집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검찰의 반부패 수사는 완전 중단될 겁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수장을 맡는 공수처, 이 검찰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받고 사건 이첩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민주적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사실상 검찰 통제의 완성이었음이 끝내 드러난 셈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자, 이걸 보니까 지난 1월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일당으로 그냥 밀어붙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2월 달에 공포됐는데, 이제 이러면 8월 5일부터 이제 시행되게 될 겁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성을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법치국가라고 말하려면 법률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죠. 그런데 아예 정권 내부를 향한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려고 하는 이번 시행령,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말했던 그 과거 정권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최악의 독재 정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사라지죠. 사실상 검찰의 전면 해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던 모법,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법이죠.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런 중요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청와대 조정안은 아예 부패범죄는 뇌물 3천만 원 이상, 공직자범죄는 4급 이상, 이렇게 수사 대상, 직급
범위를 제한했죠. 이건 수사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명시적인 유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것은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찰청법이 문제된다 그러면 아니 이 초거대 여당 있지 않습니까? 180석. 이 여당 합쳐가지고 검찰청법 고쳐버리면 되니까 뭐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런데요, 허점도 많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4급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부정부패 비리들이 4급만 딱 합니까? 자, 1급, 2급, 3급, 4급, 뭐 4급, 3급, 5급 이렇게 줄줄이 여러 급이 연루돼 있을 때 그럼 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약 범죄도요.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밀수범죄 등으로 딱 제한을 해놨어요. 그럼 실제 마약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마약의 밀반입, 유통, 투약 이런 혐의가 함께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약자라든지 밀반입 수사를 하다가 유통조직 또는 밀반입 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는 수사 딱 중단하고 여기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니까 이건 경찰에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적 원성이 커지니까 집권 세력이 뜬금없이 수도 이전을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날 국회 당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서울 집값을 잡자 이런 구상이죠.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도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 뭐 요즘 아무데나 뉴딜을 붙입니다. 아무데나.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미 당정청간에 사전조율을 다 해놓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난국에 빠지니까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는 꼼수이고요. 정책 실패를 덮어보려고 지금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노무현 정권에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서울 집값 잡자고 수도 이전을 하자고 합니다. 수도 이전이 부동산 대책이 된 겁니다. 이미 22번의 부동산 대책도 실패한 정권이 이젠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 이전은 행정, 정치, 경제, 안보 이런 종합적인 국가적 고려를 해가지고 논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단순히 서울 아파트 가격 잡자고 수도를 이전할 생각을 합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리석음과 저돌적 돌파성에 그저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민주당 집권 세력이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뭐냐? 헌법재판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 이전법에 대해서 재판관 8대1, 그러니까 위원 8, 각하 1의 의견으로 유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의 유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다. 아주 딱 단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네들이 우리가 말하면 판결을 번복 안 하고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입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유언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집권 세력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임명됐습니다. 이 8명 중에서 6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의 지명과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 중에서 4명만 합헌 의견을 내도 합헌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이걸 믿고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통합당이 반대를 한다. 그럼 뭐 그냥 숫자를 밀어붙이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언 소송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다시 심리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참으로 공포스러운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권력이니까 우리끼리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런 조폭적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촌철살인의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수도 이전을 하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도 못한 주제라고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이어서 무슨 국정 운영을 락밴드 기타리스트가 애드립 치듯 하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 단위에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중권 또한 그냥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이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응급조치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도권 집값 잡는데 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집권처부터 수미일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에서 자신 있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정청이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수도 이전을 떠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새로 프레임을 까는 중이다. 오징어 먹물이다.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일갈한 지적들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심지어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분열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런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서 애드립식으로 수도 이전론을 던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죠.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서 무슨 수도 이전 공약을 그것도 집권 말기에 불쑥 이렇게 내던졌을까요? 이걸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 민주당 집권 세력은 진짜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말을 또 곧이곧대로 믿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 무식한 돈키호테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수도 이전법을 거대 여당이 그냥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당연히 유언 소송이 제기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또 몇 달 가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행정수도 이전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또다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실직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거부를 하면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행정수도 실행 여부는 관계없이 그저 지금의 위기 국면 타개용으로 또 한 번의 정치적 쇼를 한다. 이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집권 세력 편들이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선시대 이후에 600년간 자리 잡은 수도 서울, 수도는 서울이다. 그것을 이런 프레임을 무슨 법 논리로 16년 만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판결을 뒤집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독재가 확고하게 마무리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집권 세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독재의 기반을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도 이전을 통해서 독재 정권 수립 완료라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